자, 여러분들 이렇게 2021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은 아쉽게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희망을 이어갔지만은 아쉽게도 단 한 경기 차이로 와일드카드 확보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엔딩만큼은 너무나도 잔인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61경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정말 꼭 이겨야 했던 마지막 경기도 이겼습니다만은 뉴욕 양키스도 이기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이기게 되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에 대한 꿈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경기 차이로 와일드카드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운 것만 생각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저 경기를 이겼더라면은 이 경기 저 경기 이 실책 저 안타,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게 승부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한데, 자, 그렇다라면은 2021년 시즌을 조금 여러분들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알동분은 정말 터프하구나. 결국에는 아메리칸 리그의 와일드카드 2장,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탐파베이 레이스 100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스턴, 그리고 토론토, 그리고 뉴욕 양키스까지 90승 이상을 거둔 팀이 5팀 중 4팀이었어요. 물론 볼티모어 오리올스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만은 2021년을 통해서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얼마나 강한 지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성적 91승 71패를 거뒀습니다. 90승 이상 거둬주면은 솔직히 와일드카드 한 장은 확보할 수 있는 게 흐름이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한 경기 차이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91승 71패, 여러분들 나쁜 기록이 아닙니다. 승률 5할 플러스 20경기고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를 우승했던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88승 73패를 거뒀고요.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김강현 선수가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와일드카드 한 장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90승 72패를 거뒀습니다. 이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팀들 중 두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보다도 성적이 좋지 못하거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규정,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올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시즌이었거든요. 100타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4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80타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6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몰아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공격만큼은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운드도 여러분들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로비 레이 선수 사이영상 탈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스티븐 마트 선수 작년에 9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올 시즌 완전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뉴욕 매츠에서 포기한 선수나 마찬가지인데 토론토에서 대박이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알렉 마노아 선수 시즌 개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대를 모았던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마노아 선수 또한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 바로 직전에 영입했던 호세 베리오스 선수 또한 후반기 내내 거의 2선발급 활약을 보여줬다. 물론 류현진 선수의 후반기가 아쉬웠습니다만은 힘들었던 전반기를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시즌 또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봤었을 때 훌륭한 선발 로테이션이었습니다. 공격은 공격대로, 선발은 선발대로, 불펜도 시즌 초반에는 조금 불안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후반기 들어가면서부터 팀버 선수를 포함해서 새로 영입된 불펜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후반기만큼은 불펜도 안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왜 이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데 실패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조금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 약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었던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4월 한 달 동안 12승 12패를 거뒀고요. 5월 한 달 동안 15승 13패, 6월 한 달 동안 14승 12패를 거뒀습니다. 7월 한 달은 12승 11패. 여기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 승률 5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토론토로 돌아오면서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9월과 10월 동안 22승 9패를 거뒀습니다. 시즌 막판 스퍼트가 장난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거 제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버니든에서 버팔로를 오가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일정들이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로 돌아와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성적이 월등히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버팔로와에서 치렀던 홈 경기 그리고 더니든에서 시작했던 올 시즌 초반 흐름이 선수들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올 시즌 처음부터 말이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정상적으로 로저 센터에서 홈 경기 일정을 치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올 시즌을 돌아보면은 뭐 아쉬운 경기들도 많고 아쉬운 순간들도 많지만은 가장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를 꼽자면은 결국에는 홈 경기 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 지는 경기도 나오고 어렵게 지는 경기도 나오고 또 이런 게 정규 시즌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작은 디테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홈 경기 일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로저 센터에서는 25승 11패를 거뒀고요. 버팔로에서는 12승 11패 그리고 더니든에서는 10승 11패를 거뒀습니다. 이 기록을 확인해봐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시즌 초반 더니든과 버팔로를 오가면서 조금 힘들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162경기 정규 시즌 일정을 치르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는 126경기 버팔로에서 치러진 경기 그리고 더니든에서 치러졌던 경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126경기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 시즌을 치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 한 경기로 와일드카드 한 장을 놓쳤기 때문에 아쉽게 느껴지는 경기들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작은 것들 생각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뭐 일단 내년 시즌만큼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뭐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홈 경기를 로저 센터에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엔딩이었습니다만은 뭐 시즌이 끝나는 날은 뭐 거의 뭐 항상 아쉬운 게 또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또 야구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뭐 어렵다라고 봤는데 9월 한 달 또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면서 정말 재미있는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했다. 뭐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1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쉽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